혹시 그 팬데믹 때 기억하시나요? 아, 네네, 그럼요. 제가 그때 그래픽카드 하나 사려고 진짜 몇 달 동안 가격 사이트만 들락날락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뭐 하나 사기가 정말 힘들었죠. 네, 반도체가 없다. 이 이유 하나로 자동차나 게임기 한 대 사려면 정말 끝도 없이 기다려야 했잖아요. 그 답답했던 경험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보다 더 심각한 부품 대란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2026년 인공지능이 불러온 거대한 나비 효과가 스마트폰부터 PC, 자동차까지 우리 생활 전반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봐야죠.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 바로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또 누가 이 게임의 승자가 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모든 게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될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 과거에도 메모리 산업은 늘 그 호황, 불황 주기가 있었잖아요. 네, 항상 그랬죠. 그런데 이번엔 그 차원을 완전히 넘어선 이야기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전례 없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메모리 칩을 둘러싼 시장의 모든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아, 단순히 수요가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군요. 네, 시장의 생태계 자체가 그냥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한번 하나씩 풀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그 극적인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뭐랄까 상징적인 사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바로 마이크론이라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 이야기인데요. 최근 실적 발표를 보고 제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럴 만도 하셨을 겁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매출이 53%나 폭락하면서 최악의 시기를 보냈던 회사인데 이번 분기에는 매출이 57%나 급증했고요. 네, 심지어 다음 분기 예상 성장률은 무려 132%라고요. 엄청난 숫자죠. 이건 뭐 동네 식당에 갑자기 미슐랭 3스타가 된 것보다 더 드라마틱한 반전 아닌가요? 그 반전의 주인공은 단연 AI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AI 서버는 말 그대로 메모리를 먹어치우는 괴물과 같아요. 먹어치우는 괴물이요? 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최신 AI 서버, 그 DGX GBM 3000을 보면요. 최고급 메모리인 HBM이 20TB,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DDR 메모리가 17TB나 들어갑니다. 와, 상상이 안 가는 양이네요. 일반 고사양 PC 수백 대를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이죠. 잠깐만요. HBM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솔직히 청취자분들 중에는 저처럼 이게 그냥 더 비싸고 좋은 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왜 AI에는 우리가 쓰는 일반 DDR 메모리를 수십 개 꽂으면 안 되고 굳이 이 HBM이라는 게 필수적인 건가요? 근본적인 차이가 뭐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길의 너비, 즉 대역폭의 차이입니다. 길의 너비요? 네. DDR 메모리가 왕복 2차선 국도라면 HBM은 왕복 16차선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어요. AI 모델은 수십억, 수백억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잖아요. 근데 좁은 국도로는 데이터가 오가는데 병목 현상이 생겨서 AI 칩이 제 성능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아, 도로가 꽉 막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비싸고 만들기 어려워도 이 HBM이 없으면 AI 서버는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아, 이제야 이해가 딱 되네요. AI 칩의 성능을 100% 끌어내기 위한 전용 고속도로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 비싼 고속도로를 깔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안 되다 보니까 그 소수의 회사들, 즉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시장의 모든 권력을 쥐게 된 거고요. 네, 그렇죠. 과거에는 메모리가 그냥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널뛰는 일종의 범용 부품 사업이었다면 이제는 AI 시대의 석유나 다름없는 핵심 전략 자원을 독점하는 공급자가 된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뭔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메모리 회사들이 당연히 돈이 되는 HBM, 즉 16차선 고속도로 까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문제 말이죠. 바로 여기서 2020년 위기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반도체 공장의 생산 능력, 그러니까 웨이퍼 캐파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무한정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근데 HBM 칩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자원이 일반 DDR 칩보다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보통 HBM 1개를 만들면 그만큼의 생산 능력으로는 일반 DDR 메모리 3개를 만들 수 없게 된다고 봐요. 잠시만요. 그건 정말 예상 못했는데요. 바로 생산에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는 거죠. HBM이 비싸다는 차원을 넘어서 시장 전체의 DDR 메모리 파이 자체를 줄여버리는 효과가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심지어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트레이드오프 비율은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더요. 네. 차세대 HBM은 구조가 더 복잡해져서 하나를 만들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DDR 메모리의 양이 4개, 5개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럼 제조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윤이 훨씬 많이 남는 HBM 생산 라인을 늘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미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 모두 2026년까지 생산할 HBM 물량이 완판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2027년 주문까지 받고 있죠.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파는 거잖아요. 심지어 마이크론은 오랫동안 운영해온 일반 소비자용 메모리 브랜드 그 크루셜 사업부를 폐쇄하기까지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HBM에 올인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죠. 정말이네요. 물론 이 회사들도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장도 짓고 있고요. 하지만 시간이 문제겠군요. 정확합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고 클린룸 만들고 그 복잡한 장비들 들여와서 수율을 안정시키기까지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지금 짓기 시작해도 2027년, 2028년에나 본격 가동이 가능한 거죠. 당장 내년, 내후년에 닥칠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결국 AI 서버라는 최상의 포식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쓰는 스마트폰, PC, 자동차 같은 일반 전자기기들이 메모리 기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줄어드는 파이 상황에서 만약 엄청난 식욕을 가진 플레이어가 나타나면 시장이 완전히 왜곡될 수도 있겠는데요? 정확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등장한 거죠. 오픈 AI. 오픈 AI는 자신들의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일명 스타게이트를 위해서 삼성 및 하이닉스와 천문학적인 규모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문학적인 규모라면 어느 정도인가요? 전 세계 메모리 생산량의 3분의 1 이상을 선점해버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3분의 1이요? 네, 이건 단순히 수요가 많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특정 플레이어가 시장에 풀릴 물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흡수해버리는 상황인 겁니다. 와, 그럼 다른 기업들은 이제 오픈 AI가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네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동네 빵집에 갑자기 어떤 부자가 나타나서 내년까지 나오는 빵 전부 제가 살게요 라고 선언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더해진다고요? 네, 바로 AI 칩의 제왕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까지요?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천문학적인 전기를 소비하는 AI 서버의 전력 소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아주 영리한 수를 썼습니다. 어떤 수죠? 원래는 고사양 스마트폰에 주로 사용되던 저전력 DDR, 즉 LPDDR 메모리를 자신들의 최신 AI 서버에 탑재하기 시작한 겁니다. LPDDR이요. 그건 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름 그대로 저전력이라 배터리 수명이 중요한 모바일 기기에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력 괴물인 AI 서버가 왜 갑자기 그걸 탐내는 거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서버 전체의 전력 소모는 엄청나지만 그 안에 수많은 칩 하나하나의 전력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LPDDR은 일반 서버용 DDR보다 전력 소모가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걸 가져다 쓰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인 거죠? 지금까지는 AI 서버용 메모리 시장하고 스마트폰용 메모리 시장이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당신이 구매할 차세대 아이폰이나 갤럭시 스마트폰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AI 서버가 똑같은 LPDDR 칩을 놓고 직접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세상에. 공교롭게도 스마트폰 제조사들 역시 온디바이스 AI, 즉 기기 자체에서 AI를 돌리기 위해 스마트폰에 더 많은 메모리를 탑재하려는 시점과 정확히 맞물리는군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퍼펙트 스톰이라? 네. 정리해보면 공급은 HBM 생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데 수요는 세 방향에서 동시에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세 방향이요? 첫째, HBM을 원하는 AI 데이터 센터. 둘째, 전력 효율을 높이려고 LPDDR을 원하는 AI 서버. 셋째,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려고 LPDDR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폰. 와.
모든 조건이 공급 부족이라는 하나의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팬데믹 때의 악몽이 떠오르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에 자동차 수요는 엄청났지만 차량용 반도체 칩이 없어서 생산을 못했잖아요. 네, 미국에서만 판매량이 평년보다 훨씬 낮은 1,500만 대에 그쳤죠. 원하는 차 사려면 1년씩 기다리고요. 비슷한 상황이 또 올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칩 공급망 문제라는 단어가 얼마나 언급되었는지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여요. 어떤 패턴이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2,821회나 언급됐는데 그 후 3년간은 459회로 급감했습니다. 아,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더 큰 파도를 앞두고 잠시 잠잠했던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꽃다시 여러 기업의 CEO들이 메모리 부족 때문에 비용이 오르고 생산에 차질이 생겼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겁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망을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가격이 작년 4분기에 이미 50%나 급등했고 네. 2026년 상반기에는 여기서 추가로 40%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요. 이건 뭐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수직 상승이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자금력과 시장 지배력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됩니다. 역시 돈이군요. 네, 애플이나 삼성처럼 구매력이 막강한 대기업들은 어떻게든 물량을 확보하겠죠. 막대한 돈을 주고 선주문을 넣을 테니까요. 그럼 다른 회사들은요? 그 외 다른 기업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입니다. 특히 저렴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만드는 중국 제조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죠? 이들은 폭등하는 가격을 감당할 여력도 없고 공급 우선순위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잠깐만요. 그럼 애플이나 삼성 같은 기업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원가가 이렇게 폭등하면 부담이 될 텐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석이죠? 애플이나 삼성조차도 폭등하는 메모리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폰의 다른 부품 사양을 낮추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부품 사양을 낮춘다고요? 예를 들어 메모리 용량을 늘리는 대신 카메라 성능을 약간 타협하거나 디스플레이의 최대 밝기를 낮추는 식으로요. 아,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곳에서 원가 절감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제 다음 스마트폰은 AI 기능은 좋아질지 몰라도 사진은 지금 쓰는 폰보다 못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AI 서버 때문에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와, 정말 상상도 못한 시나리오네요. 그래서 카운터포인트는 역설적인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AI 기능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과 교체 수요는 높아지겠지만 정작 2020년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때문에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최첨단 기술이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네, 바로 그런 거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I의 폭발적인 성장이 HBM이라는 최고급 메모리 수요를 자극했고 이 HBM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DDR 메모리를 만들 생산 능력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줄어든 파일을 놓고 오픈 AI와 같은 거대 기업이 뭉텅이로 가져가고 엔비디아의 AI 서버와 우리의 스마트폰이 똑같은 부품을 놓고 경쟁하기 시작했고요. 맞습니다. 그 결과 2026년부터 우리는 더 비싸진 전자기기, 원하는 제품을 사기 힘들어지는 상황, 그리고 팬데믹 시절에 그 답답했던 기다림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군요. 네,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입니다. 하지만 메모리 산업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훈이요? 이토록 가파르고 폭발적인 상승 뒤에는 언제나 상상 이상의 하강이 뒤따랐다는 것이죠. 아, 그 사이클 말씀이시군요. 네, 모든 기업이 너도 나도 공장을 증설하고 생산량을 늘린 결과 어느 순간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과잉 상태가 갑작스럽게 찾아오곤 했습니다. AI가 만든 이 특별한 호황이 언젠가 끝났을 때 그 주기의 끝은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하강 주기보다 더 극적이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공지능이 가져올 편리하고 놀라운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그 화려한 혁신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드웨어의 비용이 존재합니다. 네, 그렇죠.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위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다른 모든 기술 제품에서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